자, 잠깐 고속주행 해봅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의 오종훈입니다. 오늘 G90 뒷좌석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승회에 와 있는데요, 쇼퍼 드리븐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고급 세단이죠.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쏟아 부어서 완성시킨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세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죠. 운전석과 조수석 뒤로 뒷좌석 승객을 위한 모니터가 별도로 각각 배치되어 있고요. 자, 공조, 시트, 마사지, 커튼 일일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마사지는 각 4개의 기능이 있는데 각각 3개의 강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뒷좌석에서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뒤로 당길 수가 있고요, 앞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발받침대 올리고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도 지도로 볼 수가 있고, 블루투스 헤드폰, 좌우 모니터 별도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나만의 음악을 블루투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사운드도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보스턴 심포니얼, 뱅앤올룹슨 홈, 서라운드 모드, 이런 부분들 음악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을 실내에 구현을 해 줍니다. 이렇게 햇볕 가리개 전동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차창은 완전히 내려가죠. 그리고 윗부분 선루프는 앞뒤로 구분이 돼서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뒷부분 선루프를 이렇게 열어서 뒷좌석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개방된 그런 느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룸램프 들어와 있고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이렇게 천장에도 들어와 있네요. 자, 딱 앉아보면 무릎 앞 공간은 재볼 필요도 없죠. 머리 윗 공간 주먹 하나 꽉 차게 들어가고요. 머리 압박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아주 푹신한 베개처럼 아주 소프트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머리까지 아주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쇼퍼 드리븐 주행을 할 때를 대비해서 쇼퍼 모드가 따로 있죠. 서스펜션의 세팅을 좀 더 최적화시켜서 뒷좌석에 오너석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스펜션 모드를 또 별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센터 터널도 제 손바닥 높이로 살짝 올라와 있죠. 그래서 실내를 좌우로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를 탈 때에는 굳이 5인승 뒷좌석에 3명씩 꽉 차게 앉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최대 4인승으로 이 차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또 스키스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쿼터글래스가 있죠. 쿼터글래스도 있고, 쿼터글래스 안쪽으로 뭐 신문이나 잡지, 매거진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숨겨진 수납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C타입 USB 포트, 그리고 그 옆에 C이물 주전원구 들어와 있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센터 콘솔 뒤로 들어와 있고, B필러에도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으로도 USB 포트와 헤드폰 연결 잭, 그리고 UVC LED 램프 들어와 있네요. 이 부분은 소지품, 간단한 소지품들을 소독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경이나 수첩, 핸드폰 등을 이 안에 넣어두면 소독이 되는 거죠. 서스펜션을 상당히 정교하게 세팅을 해 놨는데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흔들림을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 정보와 카메라를 통해서
과속 방지턱이 있다 싶으면 전방 100m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을 해서 약 10mm 정도 차체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래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앞차축, 그러니까 앞 서스펜션에 약간 들어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쭉 내려가다가 이제 평지에 만날 때 이런 그런 쇼크를 최소화해주는 차체 흔들림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험한 길, 험로 주행 시 뭐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겠지만 노면이 좀 불규칙하다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는 차체 높이를 25mm 정도 상향시켜 준다고 하니까요. 어떤 길에서든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승차감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편의 장비들, 안전 장비들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에 못지않은 그런 상품성, 주행 성능을 목표로 개발된 차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어떤 그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에 역기상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서 좀 더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의 정도를 확 낮춰주고요. 또한 모든 유리들이 뒷창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정숙성이 최고 수준이다 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도어 트림이나 암레스트 그리고 매트 이런 부분에는 은 아이언 제올라이트 항균 소재 코팅을 해서요, 어떤 그 미생물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그만큼 위생적으로 실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얘기죠. 조용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실내를 유지관리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완전히 길게 완전히 밀면 이 정도 자세가 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사이드 미러가 보이나요?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키가 크신가 보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시트가 돌아오죠. 제네시스가 연출하는 최고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네시스 G90 쇼퍼 드리븐을 하면서 이 오너석에서의 여러가지 편의 장비 기능들을 느껴봤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겠다, 충분히 한국 차의 자존심이라고 내세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G90 운전석입니다. 들어와서 첫 느낌, 럭셔리하다. 코리안 프리미엄, 코리안 럭셔리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금속과 가죽의 재질들을, 고급스러운 재질들을 잘 섞어 사용하고 있고요. 나무의 질감이 또 살아있죠. 윗부분이 살짝 떠있는 그런 느낌 전해주고 있고요. 두 개의 계기판과 센터페이시아 모니터가 이어져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어요. 잠깐 틈을 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폰 프로젝션은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USB 케이블로 연결하라고 그러는데요, G90쯤 되면 무선 연결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음악 스트리밍, 공조, 빌트인 캠 들어와 있고, 무드 큐레이터, 이 부분 G90에서 새로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버튼 하나로 여기 준비되어 있는 바이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이 4개의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음악, 조명, 향기 그리고 커튼까지 미리 세팅된 값으로 정하면서 실내 분위기도 전환을 시키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좀 더 편안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설정해 보면 차량,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편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도 들어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 등이 있고요. 속도 제한 경고, 경고 시점, 경고 음량, 핸들 진동 경고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 쇼퍼 드리븐 모드가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스마트 모드가 있고 쇼퍼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도 컴포트, 스포츠, 쇼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쇼퍼로 되어 있는데 갈 때는 이제 스포츠로 브레이크 모드를 바꿔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테마 A, 테마 B, 테마 C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두 개의 원형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변속기 조작 버튼입니다. 8단 변속기를 조작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버튼인데요. 이 두 개의 버튼의 질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조작을 해도 내가 변속기를 만지고 있구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기를 만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스티어링 휠 잠깐 보실까요? 하나, 둘, 2.2회전 아주 타이트한데요. 덩치에 비해서 아주 타이트한 락트락 조향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깔끔하게 올라와 있네요. 굳이 계기판 보지 않아도 정면을 응시하면서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한 화면에 이렇게 증강현실이 바로 안내되어 있어서 운전이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자, 증강현실을 계기판을 통해서 볼 수도 있네요. 스티어링 휠은 살짝 무거운 듯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조작해보면 저항감 없이 가볍게 움직입니다. 상당히 묵직한 점잖은 느낌이 나는 감각입니다. 실내 더없이 조용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길게 누르면 쇼퍼 모드가 되는데요. 쇼퍼 모드는 뒷좌석 승객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죠. 뒷좌석 승객이 최대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해주는 그런 주행 모드입니다. 자, 버추얼 베뉴 기능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의 실내를 음악을 듣기에 가장 좋은 최적화된 그런 공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보스턴 심포니 홀, 뱅앤올룹슨 홈, 이런 그 공간감을 재구성해서 아주 깊이 있는 소리, 또 입체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디오 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게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 소리 음질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할게요. 뱅앤올룹슨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였고요. 이제 심포니얼. 이 미세한 음질의 차이, 저는 지금 운전석에서 느껴지는데 말이죠. 아주 일반 모드와 심포니얼 모드 각 모드에서 미세하게 달라지는 음향의 질감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 소리가 미세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G90, G90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제네시스 G90라고 불러주는 게 정확한 이름이겠죠. 워낙 공간이 넓어서 일종의 여백의 미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비어있는 듯한 여유 있는 공간감 돋보이고요. 크램쉘 후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선을 최소화해서 후드를 하나의 조각으로 맞춰 놓은 거죠. 단순한 재봉선을 구현할 수가 있어서 보기에 깔끔한 모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볼 때 파라볼릭 라인, 이 차의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단정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줘서 제네시스 G90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죠. 뒷부분에서 보면 두 줄 라인이 뒷부분을 완전히 덮고 있죠. 그리고 헤드램프에서 만나게 되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두 줄
두 줄 라인이 좀 더 얇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얇은 두 줄을 구현을 하면서 제네시스의 특징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두 줄 안에 램프들이 촘촘히 박혀져 있죠. 그 안에 주간주행등, 하향등, 상향등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향등 모듈 한 개에 모두 200여 개의 마이크로 옵틱 렌즈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헤드램프 구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손봐서 기능도 기능이지만 디자인적으로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가속 페달 쭉 하면 킥다운. 어우, 야, 3.5 GDI 가솔린 엔진 즉각적인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80마력 54.0kgm의 힘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쭉 가속을 해보는데 꽉 찬 힘이 이 차를 아주 거침없이 끌고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상당히 진중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안정된 그런 느낌. 순간순간 이렇게 힘을 쓸 때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으로 끌고 달립니다.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잘 다듬어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죠. 자, 엔진은 주행 상황에 따라서 분사량을 정밀 제어하는 듀얼 퓨얼 인젝션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효율이 높은 순행식 인터쿨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행식 인터쿨러는 냉각 효율을 좀 더 높여주죠. 그래서 가속 반응 좀 더 빠르게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크게 출렁이지 않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아주 최소한으로 차체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그 움직임을 없앨 수는 없지만 불쾌한 진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차체를 좀 더 안정감 있게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노면의 단차, 굴곡을 지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무게감이 있네요. 아주 단단하게 하지만 거칠지 않게 노면의 충격, 단차, 굴곡 이런 부분들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에어스프링은 3단계로 차체 높이를 조절해 주는데요. 에어스프링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승차감을 유지시켜 주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승객들이 여럿이 타거나 짐을 많이 실을 때도 차가 많이 주저앉지 않도록 일정 수준을 딱 차고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기능도 있죠.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그렇게 불안한 느낌이 없습니다.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사륜구동이죠. 게다가 세단이어서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탁월한 수준의 코너링 감각이다, 코너에서의 안정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L 가솔린 엔진에 380마력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는데요. 자, 시속 100에서 RPM 변화 한번 보시죠. 시속 100km에 맞췄고요. 시속 100이고요. 변속기 8단입니다. RPM 1400, 7, 6, 5, 4, 3단 4400, 2단 안 내려가고요. 3단 4400에서 8단 1400 구간에서 시속 100을 커버한다 라는 얘기죠.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을 해서 손을 떼고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위치를 잡죠.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죠. 좀 더 개선된 형태의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이 상당히 완성도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라고 한다면 그냥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도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쭉 가면 내차로뿐 아니라 함께 달리는 좌우측 차로를 함께 인식을 하면서 주행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의 인식 범위가 내차로, 한 차로에서 이제
양 옆에 차로로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자율주행 시스템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겠죠. 자, 잠깐 고속주행 해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려 보고요.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네요.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하고, 엔진 소리가 바람 소리에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있는데 그 엔진 소리가 상당히 잘 다듬어진 엔진 소리여서 더 듣기가 좋네요. 자, 하지만 G90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강한 차체 강성 엔진의 파워 갖추고는 있지만, 이렇게 거칠게 마구 달리는 것, 이 차에는 어울리지가 않죠. 오너를 뒷좌석에 모시고 아주 쇼퍼 모드로 아주 편안하게 달려야 되는 게 이 차의 숙명이죠. 그러면 자, 쇼퍼 모드로 한번 가봅니다. 쇼퍼 모드로 가게 되면 엔진 그리고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이 되면서 뒷좌석 승객의 승차감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지금 타이어 245-45R20 시리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 차 능동형 사륜 조향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주 민첩한 조향이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저속일 때는 앞뒤 바퀴가 역방향으로 최대 4도 조향이 됩니다. 뒷바퀴가. 그리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최대 2도까지 뒷바퀴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죠. 자, 직접식 그립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잡고 있는지 놓고 있는지, 이 손을 잡고 있는 면적을 전류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을 할 때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오버 더 에어 무선 업그레이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계기판 클러스터, 센터페시아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에어백, 첨단 운전자 보유 장치까지 이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업데이트를 위해서 AS 센터를 찾는 수고스러움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가지 아주 다양한 기능들, 편의 장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G90가 론칭하면서 미디어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엔진, 파워트레인, 서스펜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고, 어떤 그 아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소개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하게 아주 많은 기능들이 실제로 들어와 있죠. 현대자동차가 구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이 이 G90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될 테고요. 어떤 그 자동차의 변별력을 주는 부분이, 자동차의 경쟁력을 주는 요소가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성능에서 벗어나서 좀 더 소프트하고 디테일하고 예술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G90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만큼 그렇게 펀트 드라이브의 요소가 중요하지 않고, 이 좁은, 어떻게 본다면 이 작은 실내 공간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꾸며내느냐에 따라 차의 경쟁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IT 기술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점차 이제 움직이는 디바이스로서 자동차의 정체성이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엔진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죠. 특히 제네시스는 모든 차를 전동화시키겠다, 전기차로 만들겠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G90도 곧 이제 전기차로 변신하게 되겠죠. 전기차로 변하는 제네시스. 그렇다면 엔진을 장착한 제네시스 G90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차세대
G90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살짝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시야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좌우측 시트의 헤드레스트가 아주 푹신한 헤드레스트를 만들어 놓느라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시야를 많이 가리는데요, 이럴 때는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좀 더 확실하고 폭 넓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단 말고 롱휠 베이스 모델도 있습니다. 세단 대비 차체 길이를 190mm 더 길게 만든 모델인데요, 여기에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승차의 판매 가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90 하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세단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억 원 전후의 가격이 결코 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세단들과 견주어도 이제 크게 밀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어떤 그 주행의 질감,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 인테리어의 수준, 차를 만드는 조립 품질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럭셔리 세단들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겠다. 제네시스 G90 타면서 은근히 또 국뽕에 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GPS 계측기 잠깐 물렸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주 잠깐 사이에 시속 100km 주파에 내네요. 네, 중간 기착지에서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45km 정도 남았는데요, 연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가고요. 하나, 둘, 세 번 누르면 다시 세팅이 되고요. 차분하게 달려가면서 약 45km 달려간 연비 보기로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 연비는 좀 손해를 각오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국도 3번 국도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3.6L 대배기량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엔진 배기량이 크고요, 또한 최고급 대형 세단이어서 공차 중량, 몸무게도 상당하죠. 연비에는 크게 유리할 게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제 1.5km 남겨둔 마지막 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이제 국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연비는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260m 앞두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비 테스트 정리를 하죠. 약 1시간 동안 39.4km를 달려왔네요. 그렇게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0km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3km와 견주어 보면 그래 좋지 않은 교통 상황에서도 공인복합 연비 이상의 연비를 보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이시아의 인포메이션 모니터, 터치스크린 모니터 가운데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어요.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 이것도 계기판 조명을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굳이 그걸 이렇게 여기에 돌출시켜서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벽 없이 그냥 시원하게 두 개의 모니터를 연결시켜 놓는 것이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의 의도는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없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헬로우 현대, 헬로우 제네시스 음성 명령 시스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온도 조절, 차창 열고, 선루프 열고,
뭐 이런 조작까지, 디테일한 조작까지 가능한데요. 음성 호출이 안 됩니다. 헬로우 현대, 안녕 현대, 이런 음성으로 호출을 해서 작동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실제로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MBUX, 또한 개인 비서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음성 호출이 가능하죠. 볼보는 요즘 SKT와 협업으로 아리아 부르면서 난리가 난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도 이제 이 디테일하게 작동하는 음성 명령을 음성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이제 차를 아주 잘 만듭니다. 많이 컸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패스트팔로워에서 선두그룹으로 거의 도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지간한 브랜드의 차들과 비교해서 현대기아차, 제네시스를 포함하는 현대기아차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우수한 품질,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 장비들 갖추고 있고요. 또한 가격 경쟁력도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비싸진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G90 시승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제네시스, 현대기아차 참 많이 컸다 싶습니다. 대견하고요. 어쩔 수 없이 차오르는 국뽕 느낄 수밖에 없네요. 독일의 벤츠, BMW와 견져서도 한판 붙어볼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차의 완성도, 차의 품질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런 차를 만들어낸 현대자동차의 R&D, 현대자동차의 기술진의 리스펙,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기술 수준을 이 차 G90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